자, 일단 문제를 풀 때 여기 지금 지수로그 함수 쪽이야. 함수 쪽을 이제 들어가면 그 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돼. 함수는 너희들 알고 있는 지수로그 특징?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문제풀이에서 지수로그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밑이지, 밑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보자마자. 왜냐면 요 놈의 밑이 증가함수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볼록성도 관련이 있고. 어쨌든 1보다 크면 지수함수는 이렇게, 작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로그함수는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지수로그함수에서는 첫 번째 문제가 밑,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점. 이 정점은 모든 함수에서 다 중요해요. 지수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점 어디니 하면은 0,1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사실 여기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y는 ax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1,a도 중요한 점이고 2,a 제곱도 중요한 점이고 3,a 제곱도 중요한 점이야. 그런 중요한 점들을 이제 문제로 내는데 놀랍게도 교과서에서도 당연히 0, 1, 2 숫자를 집어넣어서 함수에 개형을 추론을 하고 교과서에는 대충 한 이 정도만 그려져 있어. 그래서 수능 문제가 놀랍게도 보면 교과서가 출제 이제 기본 범위가 돼갖고 요만큼에 대해서만 항상 내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점을 찍는 문제가 되면 요만큼만 내. 예전에 수리 이제 수학 영역이 아니고 수리 영역으로 문제가 낼 때가 있었거든. 그때 이제 이런 격자점 세는 문제가 있었어. 이런 문제는 이제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그때는 수리 영역이어서 수학하고 관련된 조금 관련 학문까지 끌고 와서 이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걸 안 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정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합답형 기억니은 디귿으로 가면은 볼록성을 무조건 냈거든. 근데 요즘에는 합답형이 없어져갖고 볼록성은 안 내는데 내신에는 나올 거야. 수능용으로 벌써 준비하는 친구들은 볼록성은 사실 뭐 거의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여튼 과거형으로 많이 나왔었고 이제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얘네가 뭐가 있어? 점근선이라고 하는 데가 있지? 점근선. 그래서 지수로그 문제가 나왔다 하면 어쨌든 요 4개를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이 밑에 대해서 이제 뭐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도 이어지게 되고 이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다 하면은 요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무조건 4개 중에서 3개는 들어가. 그러니까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걸 다 따져야 돼서 그래. 지수 함수의 절대값이 들어갔든 로그 함수의 절대값이 들어갔든 얘네들이 정점이 어디가 되는지를 찾으세요. 그 경계가 있어 분명히. 그 경계가 있고 그 값을 집어넣고 뭐 정수다 하면은 뭐 y값이 정수다 하면 8, 7, 6 이런 거 집어넣어서 정점을 찾아. 그 다음에 정근선 기준으로 해갖고 문제를 풀면은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려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쪽에서 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러고 나면 여기 이제 플러스 일반적인 함수에 평행이동 뭐 이 정도 들어가면 뭐 평행이동, 대칭성 뭐 대칭성 하면은 요거까지는 중요하겠네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대칭성은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교과서상의 내용은 y는 ax랑 y는 로그 ax가 y는 x의 대칭이다. 역함수다. 요거까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이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더 중요해요. 이 밑이 같으면 무조건 얘랑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역함수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정식 이제 문제풀이, 경계 문제풀이를 이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런 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y는 x 제곱이랑 y는 x 더하기 2 얘네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게. 이 함수의 교점을 생각하는 거야. 되게 쉬워요. 이렇게 들어갔어.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과 2야. 자, 근데 이 방정식을 변형을 시켜갖고 어차피 함수의 교점이니 y는 x 더하기 2를 x 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얘로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1과 이제 2가 똑같이 x의 근으로 들어가. 근데 x값을 집어넣으면 y값이 바뀌어버리지. 왜냐면은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마이너스 1과
2라는 근이니까 요거 집어넣으면 0이 돼요. 그럼 이거를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당연히 x제곱 빼기 x랑 그 다음에 2라는 이 함수 두 개의 근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는 x의 값이에요. 그치? 근의 값은 바뀌지 않고 이 y는 그때그때마다 정의하는 거라서 얘는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x의 범위가 제한되거나 y의 범위가 제한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직접 풀기가 힘들 때는 얘네들의 식을 바꿔서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얘네 값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살펴보게 돼. 그러니까 이 x값이 바뀌지 않으니 어떤 식이 나와도 로그 방정식이든 지수 방정식이든 얘네들을 그냥 x에 대해서 좀 간단한 형태로 막 변형을 합니다. x는 변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x에 예를 들어서 x 빼기 2 이게 막 변형을 해고 났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 n은 어떻게 되겠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x 제곱 빼기 2x y는 n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y는 x 제곱이랑 2x 더하기 n 이 방정식일 수도 있어요. 이 방정식을 따져야 될 때 이 n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n은 안 바뀌는 거야. 이거는 왜 안 바뀌냐면 x값이 고정이 되면 x에 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해를 집어넣었을 때 n은 하나로 고정이 돼. 그치?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고정이 되는데 얘네들은 식 자체를 변형을 시켜갖고 y 값이 바뀌는 건데 얘네는 x와 n의 관계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식이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도 n은 x 값이 들어가면은 n은 바뀌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n 하고 y는 n인데 여기는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2x 더하기 n이 y가 되는 거니까 y는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값이야. 그래서 이 바뀌는 거랑 바뀌지 않는 거를 혼동을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로그, 지수, 부등식, 방정식을 풀 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정의역. 이거 당연히 조건. 이거 분명히 너희들 문제 풀면서 한 번씩은 틀려봤을 거야. 안 틀려본 사람은 없을 거야, 이거. 이게 X, A, 얘네들의 조건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그 구간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혼동하시면 안 돼. 얘네들을 먼저 잡고 가야 돼요. 요거의 조건, 이런 거 꼭 따져보시고. 뒤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이제 그 뒤쪽에 제일 어려운 것들을 또 배치를 해놨는데 결국 너희들이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어차피 등급에 변화가 없어. 그쪽을 배우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고 거기를 해야 이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단 요것만으로도 다 풀려요. 문제는 어려운 것들. 뒤쪽에 어려운 거는 다시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함수를 못 그려서도 아니고 정의역을 몰라서도 아니고 점근선을 몰라서도 아니고 이거를 풀면서 그냥 어려운 거니까 포기하는 이유가 더 큽니다. 일단 점을 많이 찍어보세요. 함수는 점 분석의 핵심이라서. 자, 시간 좀 더 줄게. 자, 교재를 주세요. 기출강의.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교재에 있는 문제가 다 테스팅에 있는 문제야. 자, 1번을 틀린 사람 없는 것 같아. 1번을 일단 다 맞춰야 되는 문제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넣어놨고 이쪽 파트에서 풀만한 문제는 4번을 체크해서 이따가 푸세요. 이거 거의 다 맞췄으니까 4번은 같은 유형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행 이동에다가 그 다음에 점근선 요 얘기를 해놨지. 점근선이 이제 로그 함수에서 평행 이동이 돼도 점근선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요 상황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로그 함수에 점근선 하면 이거 해야 되나? 로그에 AX 기본적으로 X가 양수로 정의가 되고 요 A에 대해서도 정의가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양수에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자, 일단 방정식 쪽을 다시 한 번 더 하긴 해야 될 건데, 그래.
여기에서 정면선은 당연히 여기 뭐 로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죠. 이렇게 되고 얘가 평행 이동이 됐어. y는 로그 a에 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정근선이라고 하는 게 x는 0에서 나타났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이고 정점은 어떻게 봐? 정점은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x 더하기 b가 1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계속 문제로 나와. 이게 평행 이동이 돼도 같은 관점에서 그냥 점을 대입하시면 돼요. 점 대입하고 거꾸로 점이다를 푸시면 되는 거지. 정근선이 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4니까 뭐 이것도 다 맞춰서 딱히 설명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설명은 하고 갑시다. x가 마이너스 4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로그에 3의 x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니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죠. 마이너스 4가 되면 이제 a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x 입장에서 평행 이동했다고 치고 플러스 4가 될 거고 요만큼이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를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5,0이라고 하는 점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요 문제 중에서는 딱히 할 거 뭐 8번 정도 체크하세요. 이따 가기 전에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앞쪽은 빨리 넘어갑시다. n만큼 한 10번 정도 그냥 계산 연습이니까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1번 같은 경우에 자, 이제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x좌표, y좌표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x좌표를 해석해야 되고 y좌표를 해석을 할 때 함수에서는 우리 도형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느낌이 좀 올 거야. 도형 문제를 풀 때 길이를 딱 제시를 해줘. 근데 그 길이가 실제 길이 정보일 수도 있지만 길이가 아니고 각을 숨긴 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막 바뀌는 거야. 호환이 돼. 각이 길이 정보가 되고 길이가 각의 정보가 되고 넓이가 길이와 각에 대한 정보가 되고 사이버틱이 갑자기 등장하면 외접원에 대한 정보가 길이 혹은 각으로 바뀌어. 그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경험을 해봤으면 여기서 x 정보를 준다고 해도 얘를 y 정보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x좌표 아니면 y좌표를 다루는 이 좌표 평면상의 함수를 다루는 거라 이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만 잘 잡으면은 방향이 뭐야? 뭐 x좌표 아니면 y좌표니까. 자,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y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2의 4 빼기 3x. 근데 뒤쪽에 어려운 문제랑 이게 난이도가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야. 뒤쪽에 있는 끝 문제나 이거다. 자, 2, 4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얘네 그래프 개형을 일단 그릴 수 있어야 되지. 얘네가 여기가 마이너스 붙었고 여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는 이제 이것도 그냥 기초니까 할게요. 자, y는 a에 x 이렇게. 근데 a가 음수가 되면 a가 음수를 다 1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은 y는 마이너스 a에 x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자,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프가 그래서 여기에 x에 마이너스가 붙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 개형이에요. 요런 정도는 이제 기초가 떼고 나면은 그냥 한 번에 그려줘야 돼. 근데 얘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여기를 지났잖아요. 그럼 1, 4분면도 지나도 되는 거고 그러면은 4, 4분면도 지나도 되는 거고 여기 그러니까 대충 개형이 증가 형태가 되는 거니까 증가 형태를 가지고 만들려면은 경계를 하나를 딱 잡으면 되죠. 여기까지 지나가는 게 일단 가능해.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나눕니다. x0, y0. 그치? 여기서 2,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에 경계는 x는 0, y는 0. 이게 나중에 x, y좌표로 나누지 못하면은 혼란이 좀 올 수 있어요. x좌표만 생각하거나 y좌표만 생각하면은 조건을 조금 중요한 걸 못 빼낼 수가 있어. 조건을. 이따가 그 원문제 하나 있거든? 거기에 요 0,0을 다뤄야 되는데 0,0을 다루지 않으면 거기서 조건이 엉뚱한 게 나와. 자, 하여튼 이거를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돼. 이 함수 입장에서 이걸 fx라고 했을 때 f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x좌표의 0이죠. x와 y의 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작으면 된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그러니까 이 등호가 항상 이제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진짜 꼼꼼해야 돼. 0,0을 극단적으로 지나가는 그 상황이 경계가 되고 문제에서는 항상 그게 답이 돼요. 이거보단 작으면 된다라고 일단 표현을 하시면 이것값만 찾아내시면 되죠. F0을 찾아내시면은 마이너스 2에 여기가 0이 되니까 2에 4 플러스 K가 이렇게 되고 K의 어쨌든 최소값은 최대값은 16으로 나옵니다. 이게 경계성 문제라고 하는데 경계성 문제는 항상 이 경계가 항상 답이 돼요. 수능에서는 평가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육청은 안 그렇고 내신 문제도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등식을 일단 수능에서는 부등식을 이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답을 내버리면 항상 답이 나오거든 수능은. 근데 이제 내신을 위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꼼꼼하게 풀기 위해서 이 부등식까지 완벽하게 써보세요. 자, 뭐 별거 없으니까 여기도 넘어가고 13번도 이것도 그 지금 테스트에 몇 번 나오고 자, 좀 비교 검사합시다. 이게 그림이 4번으로 나온 건데 잠깐만 이거 틀린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야 이거 양심적으로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틀린 사람 있어요. 이따가 집중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골고루 틀렸구나, 골고루. 자, 이 문제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야. 내신 때는 틀리면 안 되잖아. 큰일 나죠. 평행이동 했는데 아마 산수 실수겠지? 그치? 딱히 뭐 이건 내가 설명을 할 게 없는데. 자, 여기 문제에서 15번 체크해서 이따가 푸시고, 계산 실수한 사람, 혹은 뭐 이거 틀린 사람은 14번, 15번 둘 다 풀어야 돼요. 가기 전에 요 이제 과시장도 내가 다 검사할 겁니다. 과시장을, 교재도 검사할 거야. 과시장을 따로 주는 거 대신에, 교재에 있는 걸로 문제를 봅시다. 자, 넘어갑시다. 16번으로 가죠. 자, 16번부터는 조금 천천히 볼게. 절대값이 들어왔어요. 자, 일단 그려야 됩니다. 자, 2에 K 빼기 10. 근데 이 함수는 그리는 거는 별거 없지. 자, X축 기준으로 해서 이게 10만큼 내려왔어. 얘는 이제 평행 오른쪽 왼쪽으로 K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자연수 K니까 이게 자연수 K가 되면은 원래 있던 함수에서 왼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왼쪽으로 평행 이동하는데 대충 뭐 이 정도를 그려놓으면 될 거고 10만큼 내려왔으니까 정근선이 원래는 0이었는데 얘를 y는 10으로 걸면 되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인데 분명히 얘는 증가함수고 여기 x축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가 꺾이면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되죠. 자, 그럼 정근선 여전히 표현해줘야 돼. y는 10이야. 여기까지는 그냥 기초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y축을 잡아줘야 돼요. y축이 막 움직여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y축과 만나는 점이 뭐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y축이 어디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나는 점과 평행한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y축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y축과 만나는 점과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평행한 이 점을 지나가는 점과 이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y축이 들어가서 이 점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정근선이 경계가 되는 거죠. 정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근선은 근데 y값이잖아. y값. 정근선은 y값인데 y값으로 이거를 풀면 힘들고 이걸 x값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 요 값으로 이걸 방정식을 이제 어쨌든 풀어야 되는 건데 여기다가 x값 어떻게 돼요? x값 0. y축은 x값이 0이잖아. 그래서 x값이 0인 걸로 정보를 바꿔주고 그러니까 x, y만 조금 집중해도 이거 푸는데 딜레이가 잘 안 생겨. 그냥 팍팍 푸는 거야. y축이 뭐야? y축만 집중하면 잘 안 보여요. 이게 10이 뭐야? 이게 y값인데 이 10이라는 y값에 집중하지 마시고 쟤를 낸 목적이 뭔가 다른
다른 이유일 텐데 그게 이제 함수에서는 x좌표밖에 없어. x좌표, y좌표 두 개로 변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이제 수투로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함수 값을 제시를 해요. 함수 값. 함수 값을 제시하면 f에 대한 값을 제시를 하면은 이게 때로는 f'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이게 라지 f에 대한 값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 그렇게 되면 이제 차원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이제 수1, 수2에서는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미분하는 걸 안 배웠단 말이야. 이 정도 가면은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서 더 어려워져요. 근데 얘네 함수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미분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냥 y좌표 아니면 x좌표야. 여기 기울기 이런 거 안 따져요. 평균 변화율은 따지지. 함수값의 차이니까. 이 f 차원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게 더 단순해져야 돼. 자, 하여튼 뭐 여기다 0을 집어넣어. 0을 집어넣은 값은 2의 k 여기다 빵 집어넣은 거니까 10이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한 점에서 만나려면 10이 기준이 돼야 돼. x에 0 집어넣어서 y 값을 경계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경계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커지면 되죠. 이쪽으로 가면 돼. 그러니까 x좌표가 어쨌든 이렇게 만나는 점이 0보다 커지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거 뭐 풀어주는 거는 산수잖아. 됐죠? 최소값을 잡는 거니까 아마 여기서 최소값이니까 5? 잠깐만 4를 집어넣으면은 안 되지. 5를 집어넣어야 돼요. 답이 5가 됩니다. 자, 요거 틀린 사람은 그 옆에 17번 푸시고 요거 성공한 사람은 18번을 푸시면 돼요. 요거는 오늘 클리닉 끝나고 가기 전까지 푸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들어간 문제가 그래서 5번이 생각보다 많이 틀렸구나. 또 6번은 또 희한하게 다 거의 맞춘 것 같은데 6번은 또 아니야 6번을 뭐야 잘하는 친구도 6번을 왜 틀렸을까? 6번을 뭐지? 6번 설명해야 되겠네. 뭐 미지수가 많아서 그런가? 자, 봅시다. 0과 A와 1과 B에 대해서 중간에 1 이렇게. 자, 로그함수를 잘 그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자, fx는 위치 로그의 a에 bx 빼기 1이 되고요. gx는 로그 b에 a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f는 위치 1보다 작아요. 그럼 감소함수야. 그 기본적인 감소함수에 좀 평행이동을 적당하게 했습니다. 정점과 점근선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지. 정점과 점근선. 얘는 점근선이 얘가 0이 되는 거. 여기가 b분의 1이 되면 돼. 정점은 얘가 1이 되는 거. 그러면은 2가 되니까 b분의 2가 정점이 돼요. b분의 2. 여기가 x축이야. 이렇게. 뭐 이런 정도에 잡는 겁니다. 뭐 이게 별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제를 좀 봐야 되겠구나. fx와 x축 곡선 y는 fx와 x축의 교점. x축의 교점은 여기지, 여기. b분의 2야. b분의 2가 곡선 y는 gx의 점근선인데 gx의 점근선은 요거 a분의 1이죠. 점근선. 이거는 요놈도 정점이 있긴 한데 정점은 a분의 2가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 점근선만 따져주래. 그럼 점근선이랑 얘랑 뭐 같은 거잖아. 뭐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이 점이 점근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점근선이 여기 a분의 1이어야 되고 로그함수 요 gx는 대충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럼 끝났는데? 그럼 뭐야? 이게 답이 두 개가 있구나. B는 2n인데 A의 조건을 찾으시오 이렇게 된 거구나.
A가 2분의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냐, 아니면 0과 2분의 1 사이에 있어야 되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관계식이고 이미 요거 있는데 뭐. 자, 다시 A가 1과 B예요. B라고 하는 애가 2A니까 2A야. 됐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죠. A는 1보다 작고 2분의 1보다 크면 됩니다. 3번이죠, 3번. 뭐 문자 하나 없애는 건데. 자, 요거 틀린 사람은 20번 보시고, 20번 꼭 하나를 풀어보시고, 이거 잘 맞춘 사람은 21번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난이도 올라가요. 자, 22번. 자, n이 일단 2보다 크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2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 1이 정의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 다음에 y는 로그 마이너스 n에 x 더하기 3 더하기 1. 자, 얘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도록 해야 된대. 자, 일단 머릿속으로 대충 생각해 봅시다. 요 놈은 증가, 대충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감소하는 함수가 되죠. 대충 요런 정도가 되는데, 이 만나는 교점이 x좌표가 여기 1과 1과 2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구하려면 사이값 정리를 원래 쓰는 거야. 사이값 정리. 여기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고,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뭐 되는 겁니다. 여기다 1을 집어넣어. x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첫 번째 식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는 이제 이쪽이, 여기가, 이게 로그 nx고, 마이너스 로그 n에 x 더하기 3 더하기 1이야.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쓸게요. f, gx. 자, 1번의 상황에서는 f의 1과 g의 1. f가 이 아래쪽에 깔려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요. 2를 집어넣었을 때 f2가 g2보다는 커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1과 2 사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등호는 들어가면 안 돼. 자,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풀어줘. 근데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데, 자, 일단 교점이니까 방정식을 일단 먼저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자, 로그 함수에서 푸는 게 아니고 요게 조금 더 나을 거야. 로그 nx가 마이너스 로그 n에 x 더하기 3 더하기 1이고, 풀이가 두 개야. 그냥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 애초에 x값을 기준으로 찾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함수가 나와도 x의 값이 변화가 없으면 이거를 변형을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넘겨서 들어가면은 x에 x 더하기 3이고 이쪽에 1이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넘겨버려요. 자, 근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를 안 하고 왔는데, 뭐냐면 로그는 조건이 너무나 중요하지. 로그는 조건이 중요해. x가 0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돼. 공통 범위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x는 양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우리는 로그를 푸는 것보다 이차함수 푸는 게 조금 더 편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과 0을 지나가는 어쨌든 이런 이차함수를 그리는데 우리 양수만 필요하니까 이렇게만 그립시다. 자,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1과 2 범위 안에 여기에 n이 이렇게 딱 들어가주면 돼요. 자, 만나는 교점이 1과 2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만나는 교점을 이렇게 두 개로 함수로 나눠서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f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요. 여기가 4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네. 그럼 n이 4에서 10 사이에 숫자만 되면 돼. 5에서 9 5, 6, 7, 8, 9. 그러면 이거의 합은 7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지. 등차수열의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 힌트 뭐 이렇게 그냥 부등식으로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고난이도 문항이 되면 항상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요. 자, 어떤 걸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둘 다 일단 알아봅시다. 자, 마찬가지야. 요것도 틀린 사람은 23번 푸시고, 요거는 맞네. 23번 아니면 24 둘 중에 하나를 푸시고, 이걸 맞춘 사람은 더 잘 푸니까 더 가중해서 풀어도 되죠? 27, 28. 두 개 정도는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찝찝하게 풀었다. 22번을 좀 찝찝하게 대충 이렇게 값을 집어넣거나 완벽하게 풀지 않고, 어설프게 좀 풀었다. 그러면 23, 24 둘 중에 하나랑 26번 포함. 26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게 23, 24는 숫자만 바꾼 거고,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서 내가 변형을 많이 시켰어. 25, 26은 함수를 좀 많이 과하게 바꿨어요. 자, 그래서 26, 27이 그 다음 단계야. 그 다음에 28, 28이 그거의 또 다음 단계. 이건 능력 되는 대로 그래서 꼭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29번 갑시다. 봅시다. 자, 일단 그래프를 친절하게 그려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친절하게 그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가 아까 절대값 그렸으니까 여기가 3이 되겠지. 자, 요 절대값 함수랑 그다음에 y는 2에 x 더하기 k라는 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가 어쨌든 뭐 이렇게 이 모양 자체가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로 뻗어가고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뭐 대충 이 정도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 x좌표를 두 개, x1과 x2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을 때 x1은 일단 음수에서 잡혀야 되고 x2는 0과 2의 범위에서 잡혀야 된대. 자, 일단 대충 그려봅시다. 대충 그려보면 이게 일단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네. 이렇게는 안 되네요. 이게 만나는 두 점이 전부 다 양수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경계는 이렇게 돼. x가 0이 기준인데 x가 0인 기준을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 y가 y축 기준으로 저놈의 경계가 되죠. x가 0인 것의 경계가 요는 파란색이야. 그럼 쟤를 파란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나는 점이 일단 이쪽으로 하나가 와야 돼. 이쪽으로 하나가 와야 돼. 왼쪽으로. y축 기준 왼쪽.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네의 경계도 x가 0과 1이에요. x가 0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2가 되면은 뭐 여기다가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2 x가 2면 함수값 집어넣으면 되죠. 뭐 여기다가 2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9의 제곱 빼기 3이니까 81에서 3을 빼면은 78 됐지? 자, 다시 x의 경계가 y의 78 이렇게 된 거야. y의 78로 경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냥 이제 일단 답을 내는데 이거 답이 잘 나오면은 뭐 상관없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해봐. 자, 첫 번째, 어쨌든 이쪽에서 얘를 이제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죠. 여기다 k 빼기 2의 k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애가 2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x에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이거 계산 아닌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함수가 3의 빵에다가 빼기 1 빼기 2가 되겠네. 2. 여기가 2네요. x가 0일 때 y좌표가 2야. x가 0일 때 y좌표 2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함수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교점이 왼쪽으로 잡히려면 이렇게 x의 교점이 0보다 작으려면 y좌표 2보다 커야지. 2보다 커야 돼. 등호가 들어가도 안 되죠. 등호 들어가면 안 돼. 자, 얘를 다시 쓰면은 아까 계산을 했는데 9의 제곱 빼기 3에 그 다음에 2에 2 더하기 k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있는 애보다
여기 2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만나는 여기가 2에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 풀면 되겠네요. 이쪽이 0보다 작으면 이쪽은 반대쪽은 당연히 0보다 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요거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뭐 굳이 안 써도 요건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요것만 이제 푸시면 되죠. 지금 한 게 뭐냐면 이게 부등식을 풀 때 계속 얘기하지만 x좌표, y좌표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나올 때 x가 0, x가 2 이런 경계를 y좌표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부등식은 이렇게 양쪽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게 함수가 뭐 보통 두 개니까 거기다 잘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 부등식은 뭐 안 풀어줘도 되겠지. 이거 잘 풀어내시면은 뭐 될 거예요. K가 요거 푸시면 K가 2, 3, 4 풀 때도 부등식을 뭐 정밀하게 푸는 것보다도 이게 어차피 자연수를 잡아내는 거면은 직접 대입이 빠를 수도 있어. 굳이 뭐 계산을 안 해도. 자, 어쨌든 식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시고 요거 틀렸으면 이제 30번, 31번 중에 하나를 푸세요. 거의 비슷한 급이야. 꼭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좀 되면 이제 32번 요거 맞춘 사람은 32번을 푸시면 돼. 33번은 이제 이과생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과 수능용 준비하는 친구만 푸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테스트로는 9번, 교재에서는 34번. 이 문제도 웬만한 문제집은 다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문제집이면은 연도가 잘못됐네. 좀 연식이 된 건데 오타에 넣었나 보다. 자, 34번 봅시다.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졌어요. 하나는 y는 16의 x, 그 다음에 y는 2의 x. 얘랑 얘 이제 함수의 관계도 나중에는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문제만 풉시다. 확대 축소의 관계가 있어요. 참고만 하시고 만나는 점에 대해서 최초에 시작되는 요 A라고 하는 점이 좌표가 64, 2에 64 엄청 큰 숫자지. 자, 이렇게 된 걸 그 다음에 설명을 한 거야. 그 다음에 평행하게 그어서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쪽이 Q1 수직으로 또 내려서 얘네 좌표들을 일단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P1에 대해서 뭐 이건 방정식 풀 것도 없죠. Y좌표가 2에 64니까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16으로 바뀌고 2에 64가 돼요. 뭐 별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들을 좀 추적을 해줘야 돼. 왜냐면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너희들 뭐 이제 그 지난번 수열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수열을 정화식 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열 형태로 여기에 규칙이 들어가려면은 3개밖에 없어요. 등차 규칙 아니면 등비 규칙 아니면은 주기성.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 교육과정이 저거밖에 안 남아있어서 그래. 뭐 개차나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배우긴 했는데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완전 다 빠지고 나서 이제 쟤네들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좌표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등차 아니면 등비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다 맞아요. 다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처음부터 일반화를 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화라고 하는 게 x좌표를 xn으로 세팅을 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xn 플러스 1에 대한 이 좌표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게 일반화라 그래요. 여기다가 여기 q1을 이제 x1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값을 집어넣고 방정식을 해서 갖게 되는 xn 플러스 1을 찾아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qn이라고 해. 그 여기에 있는
qn 기준이지. qn의 x좌표 xn. 요게 xn이라고 하면 요게 들어오는 게 2에 xn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같아지는 x의 n 플러스 1, 여기가 q2예요. 물론 이제 p1을 거쳤다가 다시 오는 거지. 여기에 있는 애, 어쨌든 x 좌표는 요놈의 16에 이거랑 16의 x의 n이랑 같아진다라고 n 플러스 1. 이거 방정식을 푸는 거지. 이렇게 되면 뭐 2의 xn이랑 여기에 집어넣으면 2의 이거 4제곱이 되죠. 4의 xn 플러스 1이 되니 이거랑 이거의 관계식이 x의 n 플러스 1이 4분의 1 xn이 되는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조금 그냥 뭐 어색하다 그러면은 Q1 잡고 Q2 잡고 얘네들을 찾으면서 아 그래 이 규칙이 이거밖에 없어라는 믿음으로 찾아내시면 돼. 뭐 별건 없습니다. 결국엔 이 점화식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의미는 있어요. 당연히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것도 공부하셔야 돼. 자, 하여튼 요거는 이제 우리 구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봅시다. 자, 어쨌든 xn이라고 하는 애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 일반항 초항과 공비는 있지. 4분의 1에 n 빼기 1 초항 P1, Q1부터 들어간 거니까 P1의 x좌표 16부터 들어가죠. 16의 이 초항이야. 4분의 1에 n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Q의 좌표 xn이 K보다 작은 아니구나 K분의 1이구나. K분의 1보다 작은 n의 최소가 6이 돼야 된대요. 자, 이 말뜻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6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7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8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어쨌든 성립, 7을 집어넣어도 성립, 8을 집어넣어도 성립,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성립하면 안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6에서 성립해야지. 그런 6, 7, 8, 9 얘네들 다 성립하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6이라는 얘기야. 5는 성립 안 돼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K분의 1이라고 하는 이 X, 자, 여기다가 그냥 직접 집어넣어요. 6을 집어넣어. 6을 집어넣으면 X6, 어쨌든 X6과 K분의 1의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6을 집어넣으시면은, 우리 뭐 관계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뭐 이렇게 16 곱하기 4분의 1에 5 이렇게 합시다. 자, 근데 이쪽 반대쪽 5에서 성립 안 돼야 돼. 5에서 성립이 안 되대요. 자, 다시 그림으로 조금 다시 그려줄게. x에 6이 있어. 여기에 k분의 1이 있어요. 여기에 x5가 있어.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이거 풀고서도 틀려. 풀고서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k분의 1이 분명히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k분의 1은 x6하고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럼 x5랑은 어떻게 돼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 아니 얘가 k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최소가 5가 돼버려. 최소가 5가 돼. k분의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거든. 왜? 아, 여기에 최초에 x의 n이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k분의 1이 x5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이거랑 같아지면 애초에 xn이 여기 k분의 1보다 작은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x 여기다 6을 집어넣고 여기가 x5가 돼도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여기서 x5보다 조금만 더 작아져 버리면 여기가 x5가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거를 잘 푸셔야 돼. 그럼 k의 자연수의 개수를 어쨌든 찾아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게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내공이 여기서 나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요 정도는 이렇게 그냥 정화식 풀고 그 다음에 뭐 함수에서 뭐 분석할 것도 없어. 그냥
요렇게 풀어갖고 요 사이에다 끼워놓고 마지막 등호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정도는 킬러 문항이 안 되고 킬러보다 한 2단계 정도 낮은 그 정도 문항이 됩니다. 고3 기준으로야. 자, 요거 틀린 사람은 35, 36 중에서 하나를 보시면 되고 이게 몇 번이었지? 9번. 생각보다 맞춘 사람이 생각보다 많네? 찍은 건가? 거꾸로 대입했나? 근데 개수라서 대입할 수가 없는데. 생각보다 많네? 와.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잘했습니다. 맞춘 사람은. 조금 난이도 있는데 37번 정도를 푸세요. 그렇다고 더 어려운 건 아닌데 부등식 해결하는 게 조금 까탈스러워서 이거 맞춘 사람은 37번을 푸시고 틀린 사람은 35번, 36번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정도는 풀어. 자, 다음에 38번. 기본적인 요거 방정식 부등식은 너희들이 풀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센 문제집 60%가 그런 의미야.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프지만 되게 쉬워요. 근데 어려워. 쉬운데 어려워. 그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부등식 찾아내는, 경계 찾아내는 거 되게 쉽거든? 근데 그 조건에 맞는 애들을 찾아내는 게 이 계산 실수로 맨날 틀려.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졌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방정식 부등식 문제는 방정식 부등식 문제 이거는 지수로 구함수 방정식 부등식 포함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삼각함수 부등식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게 낚시가 들어가 있어. 부등식 잘못 봐서 틀려라. 경계를 잘못 봐서 틀려라. 그래서 사인 함수 나중에 할 때 어디서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냐면 x의 범위가 0에서 2파이 여기 2파이 등호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풀어서 틀리고 막 그래. 이런 게 일부러 요 문제들의 특징이에요. 방정식 부등식은 이 경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런 거 가지고 낚아. 나중에 한 번 더 의심을 하고 풀어야 돼. 방정식 부등식은 답이 나와도 내가 푼 답이 아닐 거다 생각을 하고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등호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게 진짜 중요해. 자, 어쨌든 38번은 지수 부등식을 푸는 건데 fx, gx 그 다음에 8분의 1에 gx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분의 1에 요쪽을 바꾸면 되겠지. 2분의 1에 3gx 그러면 첫 번째 곱이 3gx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반대 방향으로 밑이 1보다 작으니 부등식 방향을 바꿔줍니다. 자, 이러고 나서 넘겨요. gx를 묶어내면 되겠네. gx가 fx 빼기 3 묶이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걸 풀어주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얘네 부호 따져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네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물론 등호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얘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나눠주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그림을 1과 5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근이 2랑 4가 들어가고 요게 fx 그 다음에 직선이 gx인데 여기 3을 지나갑니다. gx 자, 일단 gx가 0 포함해서 양수 구간 f가 3보다 여기 f가 3보다 작아야 돼요. f가 3보다 작은 거면은 여기 작거나 같은 것까지 포함이지. f가 3보다 작은 범위 3, 4, 5 이렇게 되겠네. 3, 4, 5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경계 3 들어가나
여기다 3을 집어넣어도 되나 확인해 보시고 3이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어쨌든 여기도 포함이 되니까 뭐 둘 다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경계 요 5도 들어가나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gx가 음수일 때 음수로 들어간 부분 이쪽에서 이쪽을 따질 때 f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쪽 범위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이니까 여기 1만 따지면 돼. 1, 2는 어차피 안 되고 3이 여기 딱 경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경계가 딱 집어넣으면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1 이렇게 들어옵니다. 차분해야 돼. 이쪽을 풀 때는 나도 많이 틀려. 그래서 항상 2번씩 풀어요. 경계 고민하시고 등호 고민하시고 하여튼 조건 이제 여기에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다른 게 로그함수는 조건이 더 붙어. 그러면서 실수를 유발을 시킵니다. 일부러. 자 어쨌든 똑같은 문제니까 이거 틀렸으면 39번 혹은 40번 푸시고 41번도 똑같네요. 41번 조금 난이도가 있다. 이게 똑같아. 근데 이거 맞춘 사람은 41번 풀고 각자 맞고 틀린 게 지금 다를 거잖아. 이따가 상담할 때 체크를 할 테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이제 로그로 가봅시다. 로그로 가면 이제 오질오질해. 더 조건이 많아져 갖고 42번 봅시다. 자 2차 함수 fx가 그림이 0과 7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칭이 약간 깨졌네요. 여기 4를 지나가는 직선 y는 x 빼기 1이 y는 x 빼기 1 요게 그냥 x 빼기 1 요게 fx. 자 2차 함수와 y는 x 빼기 1이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 로그 3 위치 3이고 fx 정확히 로그 3분의 1에 x 빼기 1이 이렇게 되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따지고 갑니다. 첫 번째 fx는 양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1도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fx 기준에서 양수가 되려면 0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돼요. 등호 빠지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커야 되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공통 범위는 x는 전체가 x가 1에서 7. 자, 여기서 찾아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을 합니다. 이거 뭐 같이 붙여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뭐 넘겨버려도 되고 이렇게 합시다. 넘깁시다. 이렇게 하면 얘가 빼기가 되는데 3분의 1을 이쪽으로 집어넣어버리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fx가 그냥 x 빼기 1보다 작은 범위를 찾아내시면 돼요. 자, 큰 거는 버리고 이쪽은 없애고 이렇게 되겠네. 이런 범위 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범위 안에서 찾아냅니다. 1은 몽빵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잠깐만 그러면 x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잖아. 반대네. fx가 이거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네. 이쪽. 이렇게 되는 범위. 이렇게 되는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범위에서 등호 여기 포함 여기 4는 들어가도 되지. 안 될 거 없죠. 근데 7은 안 되고 여기 4, 5, 6, 7은 빠지고 4, 5, 6 이렇게 다시 풀고 다시 한 번 더 봐. 꼭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그래 안 틀려. 이만큼 다 풀어놓고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풀어놓고 이거 하나 집어넣고 틀려버리잖아. 여기 이렇게 풀어놓고 틀려버리면은 이 시간 낭비 그다음에 점수 낭비 실력이야. 이거는 지수로 구해서 조건을 따지는 것 자체가 실력이에요. 실수 아니에요. 이쪽은 마음을 좀 고쳐 먹으시고 자,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 부등식 푸는 방법, 밑 같은 거 조심하시고 아까 지수에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로그도 마찬가지야.
자, 하여튼 요쪽도 틀린 사람은 43, 44 중에서 표시고 비슷하게 45까지 일부러 많이 넣었어요. 조금 잘 푸는 사람은 47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47번에 이제 약간 이과 스타일의 문제가 조금 껴 들어갔는데 기울기가 들어가 있어서 기울기가 안 되면 48, 49 이 정도 중에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춘 사람은 48, 49. 그 다음에 51번 하나만 먼저 풀어보세요. 맞춘 사람은. 요거를 쉽게 맞춘 사람은 51번을 풀어서 맞추면 앞에 거 안 풀어도 돼. 조금 복잡한 걸 따져야 되는 게 50번이야. 50번이 요래저래 좀 따져야 되고 49번도 그렇고요. 체크해서 시간 되면 다 푸세요. 몇 시야? 좋아, 잠깐 쉬었다 갑시다. 자, 이런 부등식 같은 거 계속 풀 때 X, Y에 대해서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계가 그래도 실수가 없어요. 푸는 방법은 진짜 많아. 그 경계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봅시다. 일단 자연수 K가 일단 3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fx 함수를 분석을 해보니 로그의 2분의 1 밑이 일단 1보다 작아. 그 다음에 x에다가 7 더하기 k 더하기 2 적당하게 이제 평행 이동을 했고 로그 함수는 감소하는 개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이 있는데 원이 반지름이 8이에요. 8, 마이너스 8을 집어넣고 자, 서로 다른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A, B라고 했는데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 일단 접하는 경우나 이렇게 접하는 이런 상황은 배제시키라는 얘기고 중간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K의 최대와 최소를 각각 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x좌표 두 개 만나는 게 부호가 달라야 돼. 자, 일단 경계는 일단 여기랑 그 다음에 함수값도 0이 경계가 되니까 나 조건도 FA에 FB가 일단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X좌표의 부호도 달라야 되고 Y좌표의 부호도 하나는 양수음수 이렇게 돼야 되죠. 상식적으로 집어넣으면 뭐 대충 이런 정도 느낌의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좌표 음수에 그다음에 Y좌표 양수 그 다음에 X좌표 양수에 Y좌표 음수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애들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되겠네. 음수. 그러면 만나는 점이 일단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네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양수 둘 다 양수. 뭐 이렇게 돼. 그럼 경계를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경계가 되는 건 원과 만나야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원과 만나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요. X좌표 입장에서 다시 X좌표 입장에서 만난다면 원과 만난다면 뭐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X좌표는 경계가 마이너스 8이 될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8보다 작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8보다 클 수도 없어. 그리고 Y좌표도 마찬가지로 만나는 점이 여기랑 여기가 경계가 돼. 이렇게 보면 경계가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그 다음에 0과 0. 요 정도를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걸 잘 나누셔야 됩니다. 자, 로그 함수가 아까도 했는데 이게 8보다는 작은 상태에서 걸쳐지려면은 일단 로그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8을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8을 F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양수 쪽으로 올라오면 돼.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일단 이 등호를 항상 계속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죠.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일단 무조건 0보다 크게. 그럼 8을 또 경계로 잡으면 f의 8을 기준으로 하면 얘는 무조건 음수. 함수에 대해서도 음수가 무조건 돼버리면 일단은 여기가 음수, 여기가 양수가 되면 일단 만나는 점이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다시 보면 요거를 따지는 그 과정에서 안 되는 애들이 이거를 잠깐만 0을 기준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나? 이걸로 끝날까요? 이걸로 끝날까요? 일단 F 0도 기준을 잡아봅시다. 0을 기준으로 가면 얘는 이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는 지나가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좌표 두 개가 이거는 Y좌표는 성립이 되는데 양수음수 X좌표 두 개가 이렇게 떠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경계를 0을 하나를 더 잡긴 해야 되겠네. F0은 F0 기준에서는 여기랑 여기 Y값 8과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로 들어오면은 되겠네요. 또 안 되는 것들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도 안 되는 이유는 하여튼 여기를 양수 X좌표가 양수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값 정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로그함수가 여기를 무조건 통과해야 돼. 요 사이를 통과해야 이렇게 통과하면서 어쨌든 X좌표가 양수음수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X좌표를 집어넣어서 요거보다 크고 요거보다 작은 상태가 돼야 이제 이것도 F함수도 양수음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등식을 만들 때 계속 X좌표랑 Y좌표를 따지면서 부등식을 만들어 보고 내가 만든 부등식이 완벽한지 요거 정도만 따져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요거 이제 푸는 거는 이제 값을 집어넣고 하면 되니까 산수라서 여기 생략합시다. 이렇게 잘 해보시고 이게 답이 여기까지 아직 못 푼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 정도 생각하면서 답을 내. 그리고 클리닉 시간 때 1순위로 하는 게 일단 복습이에요. 근데 복습인데 이 생각을 계속해야 돼. 내가 찝찝하게 맞췄어. 그럼 다시 풀어야 돼. 이런 거는 못 맞췄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풀고 요거 못 맞춘 사람은 요거와 이제 거의 유사한 숫자만 슬쩍 바꾼 54를 연습하시면 되고 여기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게 55번이 이거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맞춘 사람은 55번을 풀면 돼. 55번. 그 다음에 56, 57은 조금 과해서 이거는 이제 내신에도 이제 모르겠어. 뭐 내는 학교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선택형으로 갑시다. 능력이 되면 56, 57까지 푸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요. 58 갑시다. 58. 자, 이제 여기는 뭐 계속 반복된 얘기니까 됐고 계속 경계를 생각하면서 X좌표, Y좌표를 고민합니다. 자, 58번. fx가 3의 x 빼기 n이에요. 그냥 3x를 평행이동 한 거고 y좌표, y축으로 어쨌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그 다음에 n은 2보다 커야 되고 자, 역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네. 역함수의 그래프와 fx가 만나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이 밑이 같은 상황의 그래프 그러니까 로그 3의 x나 3의 x 이 그래프가 역함수 관계인데 역함수하고 만나는 점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안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딱 접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돼서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실제로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만나는 점을 따져보라고 하면은 이 두 점이 끝일 것 같은 사실 세 점도 가능은 해. 세 점이 이거 뭐 그래프로 내가 지금 그리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희한하게 뭐 이렇게 접하고 뭐 이렇게 만나요. 하여튼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수능에나 뭐 그런 내신 같은 데서는 뭐 내지는 못해. 그건 좀 특수한 함수라서. 그래서 지수와 로그가 섞여 있는 방정식, 부등식을 못 푸는 이유이기도 하고, 수학자들이 하여튼 뭐 이 방정식이 이거랑 막 섞여서 3의 x 더하기 뭐 4x 빼기 로그 뭐 2에 이런 애들을 못 풀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못 풀어서 이런 것들은 다 컴퓨터로 풀어. 그러니까 저걸 풀고 싶어갖고 이제 미분이 발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컴퓨터가 푸는 방법도 되게 단순해. 값을 막 집어넣으면서 값을 막 집어넣었다가 음수였는데 갑자기 막 집어넣는데 양수로 다시 바뀌었어. 그럼 이 사이에 근이 있겠구나 하고 이걸 좁혀가면서 계속 찾아냅니다. 노가다를 그런 거를 이제 컴퓨터를 시키는 거야. 하여튼 근데 우리는 명확한 것만 배우니까 자, 이 상황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역함수인 로그함수가 만나는 점은 어디서 찾아요? y는 x. 여기서 찾으면은 일단 되는 거야. 이제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조심 안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3차 함수로 할게. 지수함수는 그리기 힘드니까 우리가 역함수랑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은 y는 x 위에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 3차 함수를 감소하는 3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놓잖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여기에 뒤집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럼 만나는 점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y는 x 위에만 만나는 점이 있진 않고 다른 점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감소할 때만. 감소할 때. 그래서 문제 오류도 여기서 되게 많이 나와.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근데 수능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건 거의 안 내고 어쨌든 증가함수에서만 주로 냅니다. 자, 하여튼 증가함수 형태에서 교점이 만난다면 y는 x 위에서 만나게 돼요. 자, 그 상황에 어떻게 되는 거야? 두 점의 x좌표 중 큰 값을 만나는 게 두 점이어야 되는데 큰 값을 gn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얘가 그래프가 3의 x 뭐 빼기 2 정도 되면은 일단 점근선이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여기에 y는 x를 집어넣으면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큰 점만 우리는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양수 쪽 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수 쪽 근이니까 뭐 그냥 gx가 뭐 대충 뭐 이 정도쯤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이게 fx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큰 근을 여기를 g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gn이 k와 k 더하기 1 사이에 들어간대. 등호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hn이래. 이걸 만족시키는 k가 hn인데 개수가 hn 이렇게 된대요. 근데 hn이 h의 n 더하기 1 이걸 만족하는 100 이하의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여기까지만 그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면은 잘하는 거니까 뭐 이걸로 고민은 안 하겠죠. 이걸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하면은 당연히 이게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만나는 점을 처음부터 이거를 잡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3의 x 빼기 n이 일단 이게 n이 1일 때부터 그냥 집어넣는 거죠. 1이고 이게 만나는 점에 x좌표를 찾아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봅시다. 다시 y는 3의 x 빼기 n이 이게 1,1을 지날 때 왜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1 2,2 3,3 이런 식으로 정수 기준으로 좌표들이 나눠질 텐데 얘가 1,1을 지나는 거를 1,1은 요거는 이제 1을 집어넣으면은 실제로 여기 n이 1이 되죠. n이 1인 경우니까 여기 포함은 안 돼. 그러니까 경계가 여기가 될 거야. 여기가 3의 x 빼기 2라고 하는 대로 3의 x 빼기 2 이렇게 일단 경계를 잡읍시다.
요놈이 경계가 돼요. 이렇게. 자, 이게 지금 n과 k가 동시에 바뀌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문자가 n과 k 두 개가 동시에 이렇게 바뀔 때는 하나를 고정시켜 주는 게 좋아. k를 고정시키든지 n을 고정시키든지. 그래서 그냥 n에다가 1, 2, 3, 4 숫자를 막 집어넣으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있는 애가 어차피 x좌표잖아. x좌표니까 k도 어차피 여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k에서 k 플러스 자연수 k는 또 자연수네. k는 자연수니까 이게 1, 2. 그러니까 k에다가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하다 보면 요 사이로 그래프가 이제 지나가느냐, 여기 1과 2 사이에 이렇게 만나는 요 점이 들어가느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k에다가 1, 2, 3, 4 숫자를 집어넣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n을 집어넣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어, 문제 풀기 전에는. 왜냐면 이게 k가 기준으로 되면 1, 2, 3 좀 명확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이제 점점 커지면은 3의 x 빼기 2, 여기가 3x 빼기 3이 대충 이 정도 갈 거고, 4가 대충 이 정도 갈 것 같고, n이 왜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 n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것보다는 k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이건 해봐야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n에다가도 직접 집어넣으면서 평행이동을 시키면은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k를 또 이제, 근데 이게 문제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 관찰을 할 때 하나를 집어넣고 관찰하고, 하나를 집어넣고 관찰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어떤 문제를 다시 보면은 이게 n이 기준이고 k일 수도 있고, 아니면 k를 고정시키고 n을 관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얘는 k를 고정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왜냐면 n이라는 숫자가 점점점 커지고 이게 n이 100 이하니까 이 중에서 많은 걸 찾아내려면은 k를 고정시키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k에다 1, 2, 3, 4 숫자를 집어넣어서 요 값이 지나가는 경계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했더니 이거는 n이 이제 1이 되는 상황이고, n이 1이 되는 상황이고, 자, 2,2를 지나가게 여기가 만나는 교점으로서 끝이 되도록 하려면 얘를 집어넣어서 확인을 하려면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y에다 2를 집어넣으면 돼요. 3의 제곱을 빼기 n. 그러면 n이 7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야? 2,2를 지나가는 정확한 요 함수가 요 3의 x 빼기 7이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3의 x 빼기 7. 그러면 우리는 여기 1과 2 구간 사이에, 여기 등호 안 들어갔어. 여기 구간 사이에 들어가는 n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n은 g에 일단 n의 입장에서 2가 가능하고, g의 2가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2, 3, 4, 5, 6까지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g의 2, g의 3, g의 4, 요 개수, 요 h 입장에서 이거 여기다가는 등으로 붙이면 안 되지.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지. x좌표는 점점 더 커질 거고, g의 6까지도 점점 커질 거예요. 그리고 g의 7까지도 이렇게 커지는데, g의 7을 딱 집어넣으면 이 좌표가 정확하게 2가 뜨는 거지. g의 7이 되면 여기 이 점을 정확하게 딱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등호가 빠져 있어요. 등호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어디를 경계로 해야 돼? 이렇게까지가 hn이 1이 되도록 하는, 이게 한 개잖아 전부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한 개된다. 어쨌든 여기가 1이 되는, k의 값이 1이 되는, k가 1이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여기에다가 hn이 이제 2가 되는 상황을 또 다시 찾아보려면 다시 또 해야지. 3,3을 지나가게. 이 값을 또 찾아줘야 돼. 여러분 3의 세제곱 빼기 n이 되니까 이때는 n이 27에 3 뺀 걸 2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애는 G7부터 해서 G7에서부터 여기 24까지니까 G에 23까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해봐. 여기 이렇게 G7 포함해서
G8, G9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여기서 딱 경계가 돼서 끝나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때는 이제 HN이 2가 되는 거죠. HN이 2. 자, 이걸 또 하면 돼. 4,4를 지나갈 때, 그 다음에 5,5를 지나갈 때,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마지막에 HN이 H의 n 플러스 1 이렇게 만족시키는 애를 찾는 건데, 자, 다시 이때랑 이때 H라고 하는 게 다시 보면은 요 상황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를 HN, 잠깐만 이 개수가 여기다 잘못 써놨고, 요걸 만족시키는 요 K를 만족시키는 애가 요게 K가 된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어쨌든 1이 됐을 때, K가 1이 됐을 때는 요거 다 H1, HN이 1이고, 요것도 HN이 1이고, 그러니까 H2도 1이고, H3도 1이고, H4도 1이고, H6도 1이고, 근데 H7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같아지다가 이거 값이 다 H 값이 같다가 여기서 바뀌어버리죠. 여기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 바뀌는 그 경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바뀌는 첫 번째 숫자는 6이야. 이걸 만족하는 첫 번째는 6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다 이제 HN이라고 하는 애가 동일하게 나오다가 어디에서 경계가 여기서 딱 경계가 또 바뀌면은 H 값이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100보다 작은 숫자에서 찾으라는 얘기야. 몇 개 안 돼요. 이게 말이 어쨌든 어렵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를 좀 따져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 경계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가 포인트니까 그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힌트는 요만큼만 줄게. 꼭 본인의 힘으로 더 이제 이어갖고 답을 내보세요. 자, 힌트는. 자, 그 다음에 61번.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최신 그 버전의 문제야. 재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고, 2024학년도니까, 그 작년 내신에는 이 문제가 거의 포함이 안 됐어요, 학교에. 진짜 빠른,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모든 자사고를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청운고랑, 들어봤지? 현대청운고, 포철고, 약간 부산 쪽 계열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쪽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냈어.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온 거니까 1년 바로 뒤에 문제를 반영을 한 거예요. 세학교는 안 냈어. 근데 아마도 이제 2년차, 3년차 정도가 되면은 이제 기존에 나왔던 평가원 수능 문제를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이제 점점 많이 생길 거야. 이게 그 전에 어떤 유형이야? 그래서 문제집에 없어요. 일단 블랙라벨 이런 데도 없고. 자이스토리는 당연히 들어가 있지.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니까. 그리고 매년 자이스토리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정도에는 들어가 있는데 고쟁이 이런 데 없어요. 고쟁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매년 이제 반영을 하는 게 올림포스 이런 것도 이제 자주 개정을 해. 그래서 일반적인 센 이런 데도 안 들어가 있어. 센도 거의 한 4년에 한 번씩 개정하나 그럴 거야. 오타 정도만 잡고 기출문제 반영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봤다 하면은 정상이야. 정상. 자, 이게 이제 종합성분 세트야. 거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정점, 증가감수, 그래프 개형부터 포함해갖고 블록성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그 정근선, 지수로그 하면서 정근선까지 다 들어간 문제예요. 자, 봅시다. 이런 문제가 너희들 수능 볼 때도 나올 거야. 올해 수능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일단 A, B가 자연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일단 간단해요. 내가 구현할 수 있는 만큼까지를 구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져보시면 돼. 무슨 말이냐면 일단 하나의 함수는 지수함수 2의 x 더하기 a 더하기 b는 이거는 몰라.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어. 지금 정근선도 없고 정점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릴 수가 없지. 근데 하나는 알고 있어. 하나의 정보는 뭐야? 요 밑이 2라는 거. 증가한다. 요 정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저 정도를 대충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에 x 빼기 3 더하기 8
야, 이거는 그냥 그릴 수 있는 함수지. 이거는 명확하게 그릴 수 있어. 근데 기준이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간대. x가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8이 기준이 될 것이고, 얘는 정근선이 8이야. 8이 뭔가 엄청난 작업을 할 거예요. 8이고, 실제로 마이너스 8을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8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 빼기 3 더하기 8이니까, 뭔가 숫자가 엄청 8에는 근접한 숫자 같은데, 정수는 아니야. 정수는 아니야. 자, 일단 됐고, 문제에서 fx가 fx의 값을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k보다 이렇게 작을 때 원소 중 정수야. 정수라는 얘기는 이제 봐봐. y의 값, fx가 y 값이잖아. y 값이 정수여야 돼요. y 값이 정수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8을 기준으로 해서 정수를 따져줘야 돼. 8을 기준으로 해서 7도 정수야. y값이 6도 정수고 5도 정수고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9도 올려줘야 되고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어쨌든 정수, y값 정수가 중요해. 자, 정수인 곳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된대요. 이걸 만족하는 애가 2개가 돼야 돼. 이걸 만족하는 이런 k의 값의 범위가 4보다는 작고 3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x좌표로 중요한 게 3과 4야. 3과 4, x좌표로. 자, 이거 해석을 할 때 x좌표, y좌표만 나눠도 x좌표랑 y좌표를 나누기만 잘 해도 답에 많이 근접을 합니다. 자, 그러면 3을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8보다는 큰 값이 여기 3하고 4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7이 됩니다. 그러면 3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 7을 지나가. 오른쪽 함수는. 그럼 이제 또 4를 집어넣어보는 거죠. 4를 집어넣으면은 4 빼기 3, 8에서 3을 빼면 5가 되네. 5.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럼 6을 지나가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대충 그림이 여기 한 요쯤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정점에 대한 얘기야. 이 그래프 그릴 때 정점이 정말 중요해. 점근선과 정점만으로 얘를 일단 그렸어요. 그리고 어쨌든 뒤집힌 거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랑 됐지? 얘를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러면 2에 x 더하기 a 더하기 p 요 놈이 이제 어떻게 생길 거냐 이거를 잘 찍으시면 되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그냥 막 찍으시면 돼요. 자 일단 3부터 시작해볼게. 3을 고정했어. k에다 3을 집어넣어도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정수가 2개가 떠야 돼. 근데 그래프가 2개로 나눠있잖아. 자 3을 기준으로 갑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가볼게요. 일단 정수 하나가 여기 떴어. K가 3. K가 3이면 3보다 작은 쪽이야.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그래프 여기 노란색 줄에 걸리는 애가 2개만 떠야 돼.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이라서 중복을 허용을 안 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잖아? 여기 포함이 됐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쪽 정수가 많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 얘가 됐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1개, 2개, 3개, 4개 막 이렇게 많이 걸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건드립니다. 여기 8. 이게 정근선이 그냥 나왔을 리가 없어요. 요런 데 이제 걸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먼저. 얘가 2에 x 더하기 a 더하기 b가 뭐 이런 정도가 그려지면은 여기 정수에 걸친 애가 여기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1개, 여기 1개, 2개, 3개라서 이렇게 와. 이렇게 이 개수를 이렇게 걸렸다고 하면은 이게 1개, 2개, 3개, 4개가 아니야. 1개, 2개, 3개예요. 여기 fx의 집합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게 7이 공통으로 걸려 있어서 그 각 자체가 이렇게 여기가 중복 처리. 그러니까 다른 점인데 y값은 하나야. 조심해야 돼. 하여튼 뭐 이런 건 안 될 것 같아. 일단 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3과 4를 경계로 했을 때도 4가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는 4가 포함이 안 돼 있어.
여기 빵꾸. 여기 4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4보다 작은 걸 생각하면은 일단 이미 2개가 들어가 버리지. 여기 1개, 2개. 그럼 벌써 2개가 끝나버리거든. 그럼 왼쪽에다가 지수함수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뚫고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정수가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돼.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은 요거는 4부터 좀 따지는 게 조금 더 감각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아. 얘가 한 요 정도쯤의 정근선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정근선을 가져도 뭐 여기서 2개를 갖고 시작을 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4부터 한다면. 4부터 하면은 하여튼 이렇게는 또 못 가는 거지. 이런 거 안 되고. 하여튼 뭐 요쯤이 경계가 될 것 같아요. 요쯤이. 그리고 마이너스, 하여튼 뭐 요 정도보다는 아래쪽으로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안 됐던 이유가 이제 3쪽에서 안 됐던 거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따져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밑으로 못 내려오고, 3으로 시작했을 때는 얘는 또 포함을 해야 되고, 여기는 포함이 되면 안 되고, 지수함수가 이쪽으로 또 가면 안 되고, 그러면은 여기 하나를 포함했는데, 그럼 결국에 얘가 지수함수가 여기를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를 포함하면은 여기 정근선이라고 하는 애를 따져줬을 때 B가 자연수란 말이야. 그럼 정근선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상황 중에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에서 정근선이 포함이 안 돼서 4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4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를 닿으면은 또 3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기면서 이것저것 또 따져봅니다. 이러다가 이제 정근선이 이 정도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고, 이게 시행착오를 진짜 많이 해야 돼. 개수를 3보다 작을 때 4보다 작을 때로 계속 하셔야 돼. 이런 경계들을 찾아내야 돼. 요렇게 여기다가 요렇게 여기는 또 끝점이 들어가니까 또 조심해야 돼.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근선도 따져야 되고 이 경계에 닿는 요 선도 따져줘야 돼. 자, 요거는 될까요? 요렇게 되는 애는 일단 돼.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을 따지는 거면 1개, 2개, 여기 중복 됩니다.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으로 하면 1개, 2개 정확하게 되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돼요. 중간에 있는 다 돼. 이거는 되나? 요렇게 되는 상황. 이렇게 하면은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되나? 3을 기준으로 왼쪽 3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면 이거 하나, 이거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이거 2개 정수로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4를 기준으로 하면 4보다 왼쪽에 여기가 얘가 만약에 여기서 포함이 된다고 치면은 어차피 여기 왼쪽에서 포함이 되죠. 이거보다 작은 게 되면은 여기서 1개, 2개, 1개, 2개 될 것 같아요. 안 될 이유가 있나? 4에선 여기가 포함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다 따져 가보면서 개수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도 한번 해보죠. 중간 정도. 이 3과 4에서 모조리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쯤에서도 한 번씩 넣어보면서 K보다 작은 쪽에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가 들어가고 중간쯤에서도 여기서 포함이 됐다고 친 요 점에서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뭐 B의 값은 이제 정근선 입장에서 이렇게 되기만 해도 안 되는 게 좀 느껴지고, 이렇게 다 따져가셔야 돼. 그래서 되게 신유형이라고 해서 고3들을 되게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뭐 센스 있게 끝점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대충 어차피 점근선이 중요하고 정점이 중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부등식만 이용을 해서 푸시면은 그래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요 정도 를 힌트를 줄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거 힌트를 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 여기에 하다 보면 여기가 빠져야 되거든. 여기가 이거를 알려주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서 봐. 이게 정수를 두 개를 만들어내는 그 조건이 요만큼만 딱 되거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8에 여기가 포함이 이렇게 딱 돼버리잖아. 포함이 돼버리면은 정수가 두 개가 나오는 그 상황에 이 K 값이 하나가 더 생겨요. 여기까지 힌트를 줄게. K가 마이너스 8이 되잖아. 이쪽이 무시가 되고 K가 마이너스 8이 되면 여기 한 개, 두 개가 되면서 여기 들어가 버려, 두 개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힌트를 줄까 말까 계속 설명할 때부터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힌트를 줄게요. 이걸 안 주면은 하여튼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치? 하여튼 여기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는 택도 없어. 왜냐면은 요만큼만 범위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면 K 값이 이런 데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 여기보다 이제 같거나 작은. 그럼 여기서 딱 두 개가 들어가. 이쪽에도 범위가 나와버리니까 안 돼. 나 이제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 나 너무 많이 줬어, 힌트. 너희들의 능력으로 원래 풀어야 되는 거야. 문제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내가 다 풀어주기가 아까운 문제야. 그 마음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61번, 62번, 63번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한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서 잘 풀어보시고 64, 65까지 여기 뭐 어떤 게 더 어렵다에 대한 얘기를 못하겠어요. 62, 63, 64, 65 얘네들 다 어쨌든 난이도가 꽤 있고 65가 그래도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를 풀어서 맞췄다. 마이너스 8까지 나는 고려해서 답이 나왔다. 그러면은 65번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66번 가봅시다. 우리가 일단 절대값 함수에 대한 방정식을 풀 때는 자, 이거 일단 기초적인 거 요거부터 해보자. fx는 t 이걸 푼다고 합시다. 그냥 뭐 이제 수투까지 포함을 해갖고 이걸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쉬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y는 절대값 fx를 그린다. y는 t를 그린다. 교점을 찾는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생각보다 너희들이 이걸 까먹거든.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t를 y는 fx를 그리고 t랑 마이너스 t를 그려서 교점을 찾는다. 근데 이 두 개의 용법이 많이 달라요. 문제를 풀 때도 이게 편할 때가 있고 이놈이 편할 때가 있어. 지금 66분만 해도 둘 다 가능은 해.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해요. 자, 지금 우리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t 이거를 풀 건데 요런 구조야. 지금 문제에서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합니다. fx가 절대값이 들어갔어. 지금 여기랑 표현이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자, 그러니까 뭐냐면 3의 x 더하기 2 빼기 n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더하기 4 빼기 n는 t 이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을 그냥 다 빼버리고 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t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거 그리는 게 더 쉬우니까. 자, 그림을 그려볼게. 얘가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나눠지는데 3의 x 더하기 빼기 n 요거 그냥 증가하는 함수 이렇게 된 함수가 여기에 딱 걸리고 여기에 값을 가면은 여기가 9 빼기 n이죠. 9 빼기 n 그 다음에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도 대충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2 빼기 n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얘가 높고 얘가 낮아요. 자, 이 상황에 이제 t를 x축은 뭐 대충 이 정도 지나갈 거고 여기다 이제 t를 집어넣을 거야. t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최대값이 4개가 나와야 돼. 만나는 점의 개수가 4개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4개가 되는 거지. 뭐. 만나는 점이 4개.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실수t이기 때문에 t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인데 실제로 t의 마이너스 t니까 0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도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부등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등식을 자 n의 값이 지금 자연수로 돼 있어 1이 됐다고 합시다. 1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면 1부터 한 번씩 넣어봐요. 수능은 그렇게 해서 풀리게 장치를 해놔. 자, 여기다 1 넣으면 얘는 8이고 얘는 1이 되지. 이렇게 8이 되고 그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t를 집어넣으면 3개까지는 되네. 근데 4개가 안 되지. 4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음수 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음수 쪽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초에 되는 애는 n이 2가 돼도 안 되네. 2가 돼도 안 되고 2가 되면 여기 딱 걸리죠. 이렇게. 그래서 n은 3부터 가능합니다. 3, 4, 5, 6, 7, 8 이게 이제 또 양수로 또 올라와야 되잖아. 양수로 9가 돼도 안 되고 그럼 결국에 8까지 가능하겠네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꺾인 형태의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그려서 들어가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 t를 집어넣었고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것도 뭐 가능은 하지만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을 그냥 이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t로 나중에 수투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상황이 또 와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 67, 68 숫자만 바꿔놨어요. 둘 중에 하나 풀린 사람 푸시고 그 다음에 70번하고 71번이 난이도가 이거 상당히 어려운데 이거 70, 71 둘 중에 하나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맞춘 사람이 있다. 잠깐만. 이게 몇 번이야? 이게 15번이네. 15번은 또 누가 맞췄을까? 주관식이라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쓴 사람은 많은데 없나? 있구나. 승현아, 너는 왜 어려운 것도 안 맞춰놓고 또 왜 이상한 짓을 잘했어. 이게 답은 써놨는데 틀린 사람이 많네. 여기서부터는 좀 시간이 없었나 보지 그러면. 자, 요 정도만 어쨌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하나 72번 봅시다. 자, 72번 일단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음수 쪽에서는 별거 없네요. 음수 쪽에서 3까지는 2x 정확하게 여기 딱 표현이 되고 8까지 오겠네. 8 자, 그래프 그리는 거 별거 없네. 근데 밑에 있는 함수가 좀 이상하죠. x 더하기 a에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 이게 3보다 클 때 그러십니다. 일단 잘 봐야 돼. 미지수가 어디 들어가고
어떤 게 이제 상수고 그런지. 자, 일단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소하는 지수함수가 될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겁니다. 이 숫자만큼. 근데 숫자를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거는 배려를 해준 것 같아. 뭐냐면 여기다 3을 한번 집어넣어봐라, 이런 거지. 이 경계가 되는 점에서 정점을 찾으시오, 이건데,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같아져서 그냥 8이 돼. 아, 그러니까 정점이 8이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상황에, 그럼 이제 다 끝났어, 거의. 마지막 마무리만 잘하면 되거든. fx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좌표가 정수래. y좌표가 정수.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그치?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 자, 근데 이건 앞에서는 집합으로 표현했고, 이거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그러니까 y좌표가 정수인 거. 요거는 2개인 거예요. 여기선 2개야. 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일단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개수는 여기 0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이쪽으로는 1, 2, 3, 4, 5, 6, 7, 8. 일단 이쪽에서 8개가 나오지. 8개 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는 또 하나 빼야 돼요. 여기서 이미 8개를 했고, 7, 6, 5, 4, 3, 2, 1. 까지 하면 8 더하기 7에서 일단 15개. 여기까지 포함하면은 16개. 그치? 이 아래쪽에서 몇 개를 채워줘야 돼? 7개를 채워줘야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7이 경계가 될 거야. 마이너스 7이 뭔가의 경계가 될 거야. 얘까지 포함을 해줘야 돼. 그럼 정확하게 여기를 딱 찍고 오는 요 점. 여기까지를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 지수함수는 분명히 점근선을 가지고 있어.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게 이 점을 만들어내는 좌표를 모르죠. 얘는 함수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7 만들어내는 이 좌표를 모르니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y 좌표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y 좌표를 지배하는 게 유놈이죠. 이게 점근선이지. 점근선 뭐예요? 그러니까 y는 2x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점근선이잖아. 그러니까 뒤쪽이 숫자예요. 이게 점근선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3 더하기 a 더하기 8이 7은 무조건 닿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점근선이 7이 되면 안 돼. 이게 7이 이렇게 마이너스 7이 되면 안 돼요. 왜?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면 지금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7하고는 안 만나. 진짜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같아지면 안 돼. 점근선이 마이너스 7이 되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이 점근선이 요거는 맞는데 여기서 점근선이 딱 돼야 되죠. 등호가 들어가. 등호가. 뭐 이거를 대충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실력이 갈리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73, 74 요거는 조금 쉽고 그래서 72를 못 푼 사람은 72를 답을 내고 72, 74 둘 중에 하나를 푸시고 요걸 맞췄다. 그러면 75번을 푸시면 됩니다.